어저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고 삼성의 감산이 나오고 나서 삼성 주가도 폭등하고 반도체도 폭등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하도 많이 들으셔서 내용은 다 아니까 간단하게 지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은 지금 하이엔드급을 하면 어차피 수량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치중하겠다라고 하고 인위적 감산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인위적 감산도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산을 많이 하니까 시중에 공급되는 양이 줄고 가격 반등하겠다. 그래서 3분기에는 가격 반등이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다 좋아지는구나. 감산을 하는데 소재 회사들까지도 오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반도체 센티가 다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반도체를 감산하면 우리는 어떤 게 될까요? 지금 하이닉스의 매출이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빨간색입니다. 감가상각 비중은 우측을 표시를 보시고 요 녹색입니다. 과거보다 감가상각이 그러니까 한 20% 정도였다가 지금은 30%까지 올라왔죠. 1년도에 25%였던 이유는 가격이 높아서였어요. 디램 가격이 좋았을 때고 지금 캐펙스 투자도 더 많이 했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감가상각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라간 거죠. 대충 어마어마하게 매출의 약 25%, 30%를 차지할 정도로 감가상각이 엄청 많습니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30%란 얘기가 뭔 얘기냐? 그게 감산하고 무슨 얘기냐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내가 감가상각이 엄청난데 이런 거죠. 지금 얘기는 내가 한 1000억을 파는데 감가상각이 300억이야. 근데 감가상각비는 고정비입니다. 1000억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가격 곱하기 양입니다. 어떤 가격에 어떤 양을 팔겠다라는 거고 지금은 Q를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1000억보다 P가 똑같다면 매출은 1000억보다 떨어집니다. 감가상각은 그대로죠. 다른 것들은 변동비라고 가정을 해도 이 회사는 이익이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Q만 줄이면 이익은 떨어지는데 이런 짓을 회사들은 안 하죠. 따라서 Q를 줄인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개별적으로 하나마다 차지하는 감가상각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P를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P를 올리겠다는, 가격을 올리겠다는 의도가 없는 감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반도체에서는요. 왜? 감가상각이 너무 많아요. 시설 투자비가 너무 많아서 개당 감가상각 비율이 높기 때문에 Q를 줄여버리면 한 개당 감가상각에 이전되는 비용이 더 많아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Q를 반으로 줄였어. 그래서 500억을 만들었어. P는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감가상각이 60%가 돼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감가상각의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아니라 60%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회사가 원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P의 증가를 노리고 Q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도는 의미 있는 감산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P가 반등할 때까지 Q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Q가 줄어들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제는 재고가 줄어들겠구나 하고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산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의 감산의 의도는 P를 올리려는 의도입니다. 근데
반도체는 어떠냐? 이게 도대체 언제 수요가 늘어나? 라는 얘기들을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들인데 게임은 16GB도 이제는 작아. 이런 거죠. 메모리를 더 넣어줘. 이런 겁니다. 갤럭시 24에 관련된 얘기들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갤럭시 24에 관련된 거는 보면 이제는 128이 아니라 256GB를 넣겠다라는 거죠. 계속 증가시키겠다. 메모리를. 램도 12기가가 아니라 16기가를 넣겠다. 이런 겁니다. 최근에 삼성 노트북이 대박을 쳤는데요. 갤럭시 북이 2.5배가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스펙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라고 하는데 보시면 CPU도 좋아졌고 메모리도 좋아졌고 SSD도 좋아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 좋아진다. 그러니까 결국 가격이 쌌을 때는 수요가 훨씬 더 빨리 증가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한번 늘어난 것들이 역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고사양으로 갔는데 다음 플래그십이 램이나 SSD를 줄인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확률적으로 낮은 얘기들이죠. 인텔은 어떨까요? 인텔은 지금 데스크톱 CPU 메테오 레이크 대신에 랩터 레이크 리프레시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 좀 이렇게 나오냐 마냐 이러고 있는 건데 얘네들은 지금 어떤 급이냐라고 보면 인텔은 CPU를 자기가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14나노 공정에서 만들었는데 앞으로 7나노 공정에서 만들겠다라는 거고 요것들이 지금 차세대 나오기 어려우니까 랩터 레이크 리프레시를 출시할까 이 정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점점 더 낮아지면서 주파수도 올라가고 처리 속도도 올라가고 사용 전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더 빠른 램, 더 빠른 SSD를 자꾸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PU가 메모리하고 또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TSMC의 미세화 공정을 보면 지금 3나노는 작년에 삼성전자가 먼저 했고 TSMC가 했는데 인텔은 이제 올해 하반기고요. 요거는 지금 설왕설래하죠. TSMC가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들도 많고 2나노는 2025년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1.4나노인데 27년 목표입니다. 이제는 거의 다 왔죠. 정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후공정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4분기 파운드리 점유율은 막강한 TSMC 그리고 TSMC의 약 4분의 1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삼성전자가 계속 늘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물이 어떻게 될는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삼성전자 전략은 어떻게 하는 거냐? 삼성전자는 쉘을 먼저 조개 껍데기를 먼저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쉘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나중에 채우겠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팹을 짓고 있는 거고 2030년까지 삼성은 팹을 계속 짓는 걸로 나오고 있죠. TSMC는 2나노 팹을 건설 중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미래 반도체들을 투자하고 있고 미래 반도체들은 양이 아니라 성능이라서 단계가 많아져서 한 팹당 출하되는 웨이퍼 소모량은 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단화로 가면 한 팹당 출하되는 웨이퍼가 좀 줄어든다 이런 거고 레거시 공정은 어쨌든 지금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에서 일어난 현상들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막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되게 많은 일들이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오른 회사도 있고 작게 오른 회사도 있지만 결국은 다들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분위기는 바닥을 잡아간다. 그러면 앞으로 그 중에서도 어떤 회사가 제일 먼저 오를 건지는 우리가 또 끊임없이 연구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반도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